이번 시간은 SNS로 출근한다. SNS 미디어 활용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앞으로 미래가 펼쳐질 건데요. 이런 스마트폰 중심의 어떤 미디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 문화창업 마케팅에서 한 가지 또 다른 영향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포노사피엔스 등장인데요. 1990년 이후 태어난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세대를 우리는 포노사피엔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혜 있는 인간이라는 의미의 호모사피엔스에 빗대 포노사피엔스, 즉 스마트폰에 의지하는 인간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010년대에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 스마트폰에 의지하는 포노사피엔스가 한 20억 정도가 됐는데요. 2020년 현재 3배가 늘어난 어떻게 보면 60억 인구, 거의 전 세계 인구가 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60억 인구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플래닛 오브 더 폰, 스마트폰의 지구라는 뜻으로 이렇게 디지털 신인류가 등장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도래에 어떤 문화적인 격동기, 문화적 격동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혁명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포노사피엔스 문화의 확산으로 기존 은행 기능의 90% 이상이, 그리고 쇼핑의 50% 이상, 그리고 미디어 기능의 50% 이상을 이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처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장 혁명 상태인데요. 이 스마트폰 뱅킹이 이제 핀테크가 이게 이제 금융 혁명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쇼핑이 유통 혁명을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1인 미디어가 미디어의 혁명을 주도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혁명을 보겠는데요. 기존 은행의 경우 업무의 90% 이상은 온라인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었고요. 카카오뱅크, 그리고 K뱅크, 토스 등 유저 인터페이스, UI, 그리고 유저 익스피리언스, UX가 강화된 인터넷 은행이 출현했습니다. 기존 은행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인정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과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인정을 한번 획득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적으로 많은 수고를 해야 됐지만,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보안이 강화된 이런 인정수단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입출금 및 이체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연령별로 인터넷 뱅킹 이용률을 보니까 20대, 30대의 대부분이 인터넷 뱅킹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체 수단별로 보도 거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뱅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CD나 ATM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온라인 뱅킹 다음으로 많이 이용함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기계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금융혁명은 이 카카오뱅크, 그리고 K뱅크, 토스, 이런 이제 미디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은행 업무 외에도 어떤 인프라로서의 투자, 이런 정보 생태계까지도 이제는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혁명으로서 은행 거래량이 많은 30, 40대가 사용자 수가 올해는 249만 명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금융혁명이 단순히 어떤 은행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화폐로 이제 전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화폐인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앞서가는 데가 중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QR를 통해서 이제는 중국의 거지도요, 구글을 할 때 이렇게 보면 그릇에 QR코드가 새겨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에 가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냥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디지털 화폐뿐만이 아니고 오프라인 상에서도 재래시장에서 이러한 QR코드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제가 가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은요, 현금을 지불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QR코드 체계로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화폐를 이렇게 지불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뭔가 표를 하나 예매를 하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이렇게 일일이 어떻게 보면 주문을 해서 결제를 신용카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으로 그 유통혁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라인 유통 생태계가 지금은 오프라인 생태계를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고전 백화점인 시어서가 이제는 매장을 폐쇄한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지금 이 아마존은 단순히 처음에는 책방으로 시작했지만은 이 디지털 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세를 확장시키고 있는데요. 현재는 오프라인 매장으로서의 백화점인 시어서, 메이시스 등 유명한 백화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어떤 형태로 이 지금 온라인 생태계가 오프라인을 이렇게 압도하고 있는데요. 백화점 체인인 그 시어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아마존의 그 유통 파괴 충격이 큰 피해자로서 지금 부각되고 있고요. 그 워싱턴 포스트와 US 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내 매장 20곳을 추가로 폐점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K마트를 포함해서 생활 마트까지도 폐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마존은 유통 파괴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보면 이제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요, 한 3개에서 15개의 의류를 한꺼번에 집에 주문한 뒤 입어보고 적합한 옷을 고르도록 하는 프라임 워드로브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가장 약점인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상품을 고르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했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극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혁명인데요. 이제 15년 사이에 지상파 광고가 반토막이고요. KBS 광고 매출이 2002년에는 7,352억 원이었는데요. 지난 해에는 3,666억 원으로 추락하였다고 합니다. MBC의 경우 6,584, 2002년에는 이 정도의 규모였는데 지금은 마찬가지로 반토막이 나서 2,926억 원으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체별 광고시장 매출 점유율 추이를 보면 2006년 지상파는 전체 방송 광고 시장의 75.8%를 차지했는데 이제는 44.6%까지 떨어졌고요. 반면 유튜브를 통한 디지털 미디어 시청률은 현재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청자는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중파는 이제는 시청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이 온라인 미디어는요 계속 성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세계 시장에서 이 호모사피엔스로 인한
어떤 세계 시장에서의 그 기업 순위가 바뀌고 있는데요. 세계 10위까지의 그 기업 순위를 보니까 10위 삼성전자를 빼고는 모두가 어떻게 보면 앱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즉 스마트폰이 있기에 가능한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죠. 즉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렇게 보면 모두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어떻게 보면 SNS로 출근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소프트웨어 회사는 아니지만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이 성장함에 따라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의 그 수요라든지 스마트폰의 그런 성능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요라든지 또한 그 스마트폰이 만들어내는 빅데이터를 저장할 어떤 서버 수요로서 메모리, 정설에 따른 수요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이 삼성전자는 제조업체이면서 스마트폰을 만들기에 그래도 10위 안에 들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포노사피엔스 시장을 한번 보니까 검색, 동영상 기반 구글과 유튜브가 가장 큰 데이터 점유율을 보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나 구글은 어떻게 보면 동영상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트래픽이 가장 높음을 알 수가 있는데 SNS 네트워크에서 페이스북 중국 시장에서 그 바이두가 어떻게 보면 동영상이 아닌 어떻게 보면 접속률로 보면 1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SNS 네트워크로서 검색 시장에서는요 구글 다음으로 페이스북과 바이두가 더 뛰어남을 알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유튜브가요 어떻게 보면 구글과 같은 그런 포털 사이트로서 동영상 검색 사이트의 포털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의 스콧 갤러웨이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전망을 하였습니다. 즉, 페이스북,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애플을 합해서 4라고 했는데요. 저자는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간의 본성을 건드린 점을 꼽고 있습니다. 책에서 보면요. 기업과 신체에서 바로 이 내용을 다루는데 각 기업의 속성을 인간의 뇌, 심장, 생식기에 비유해서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본능에 호소하고 감정을 움직여서 각각의 플랫폼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신제품이 성공하는 이유는 고객 경험에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이기보다는요. 고객이 고통을 느끼는 그런 걸 저항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 성공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와 유저 익스피리언스 상에서 어떻게 보면 불편한 점을 제거해 주는 게 성공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진로를 결정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라. 뭐냐면 내가 나의 당사자로서 나를 평가하기보다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건데 이 SNS 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 자신이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모르는 부분을 상대방이 더 잘할 수 있으므로 SNS 상에서 어떻게 보면 의견을 물어볼 때 더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포에서 강조하는 하나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디지털 혁명은 현재 진행 중인데요. 2010년도에는 1차 어떻게 보면 혁명이 이루어졌다 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해서 미디어 선택권이 어떻게 보면 매스미디어에서 이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청자에게로 이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콘텐츠를 매스미디어가 골라서 제공을 했다면 이제는 콘텐츠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권한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 기점으로 2차로 유튜브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 모델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히어로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프리카 TV에서 갈고 닦은 그런 어떻게 보면 대도서관, 양띵 등 많은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유저 크리에이터 컨텐츠, UCC를 통해서 스타 마케팅을 하게 되고요. 팬덤이 생성이 되고 또 브로드캐스팅 자키, BJ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동영상에 대해서 유통을 시도하고요. 이러한 결과가 MCN이라는 등장을 통해서 이제는 제2의 어떤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는 어디로 갈지는 아직은 전문가들도 쉽사리 예측은 못하지만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걸 싱귤레리티 시대라고 합니다. 특이점 시대라고 하는데 예전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혼돈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시대가 갑자기 기술 기반의 변화에 의해서 모든 패러다임이 바뀜으로 인해서 혼란의 시대를 겪었지만 지나와서 보니까 그 시대가 어떻게 보면 발전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런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빅데이터와 AI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런 디지털 신문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는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성공 방정식을 보면 이제는 브랜드 포지셔닝 플러스 킬러 컨텐츠를 통해서 팬덤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권력의 이동인데요. 이제 소비자가 왕이 되었다. 예전에도 마케팅에서 소비자는 왕이라 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권력의 핵심으로 왔다는 거죠. 디지털 플랫폼 플러스 킬러 컨텐츠가 결국은 팬덤을 만들고요. 그 팬덤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기업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심려를 기울여서 어떻게 보면 광고 영상을 만들어도 그거를 이렇게 보는 사람은 10만 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도 이게 어떻게 보면 고객이 보지 않으면 고객이 원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스타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마음을 읽고 거기에 맞는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플루언서, 다른 말로 중국에서는 왕홍이라고 하고요. 이런 인플루언서가 만든 팬덤이 결국은 고객이 되고요. 이 팬덤층이 두터운 경우는 어떤 경우는 3천만 명이 동시에 보기도 한답니다. 어떻습니까? 기업이 도저히 이걸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홍이 만드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계획하고 내일 동영상 찍고 내일 모레 피드백을 해서 다시 고칠 점을 찾아본다. 이게 왕홍의 그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3일 동안 인건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단순히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의 그 마케팅 방향이고, 그래서 브랜드 포지셔닝과 킬러 컨텐츠가 이제 팬덤이 되는데요. 이제는 그 팬덤에 의한 마케팅이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보람튜브, 그 보람이 같은 경우에 월 소득만 40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 평균 조회수가 2,900만 회인데요. 이러한 결과는 대한민국의 인구를 봤어도 이 2,900만 회라는 것은 사실 세계의 어린이들이 전부 다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이걸 광고를 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그 보람이와 같은 나이대에 유치원의 학생 어린이들이 어떻게 보면 너 이거 봤니? 했는데 그 있는 친구들은 다 보는데 혼자서 안 봤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자기도 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팬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전 세계 어린이들이 이 보람이를 모르면 사실은 왕따를 당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왕홍 그 장다이 같은 경우에 이 나스닥에 루안 홀딩스라는 회사로 상장까지 하게 되는데요. 일개 개인이 이 왕홍으로서 어떻게 보면 매출을 많이 일으킨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나스닥에 상장이 되는 게 이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팬덤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메이크업 보세요. 大家好，我是凯瑞，然后今年23岁，中国人，然后现在的职业是一名美妆博主。 캐리는 K-뷰티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89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터넷 스타죠. 韩国明星的化妆包里面都有什么样的东西？大家好，我是魏琳，很久不见。 大家好，변자이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많이 팬입니다. 그래서 onder볼 수가 아니 형 팬 너무 많아서 형 팬도 있어요. 네. 뷰티 왕홍이 되기 위해 한국어까지 배웠다는 캐리. 한국 제품의 트렌드까지 훤히 꿰고 있는 게 전문가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몰랐어요. 진짜요? 我不知道为什么。 와 뷰티 크리에이터다 진짜. 중요한 게 남자분들 혹시 계시면은 이게 쳐야 돼요. 와. 你用这种化妆刷，然后去这样去。 那今天的直播，然后今天的视频就到这里结束了，那我们就要跟大家说再见了，再见，再见，拜拜，拜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네. 카메라가 한 대, 두 대, 세 대, 저거까지 치면 네 대가 있는 건데 네. 왜 이렇게 카메라가 많은 거예요? 이거 중국 이름은 삐리삐리, 이거 틱톡. 여기도 컴퓨터도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세개 이거 터보 보면 이 세개 동시 방영. 아 동시에 동시 방송되는. 동시 신방송. 그러니까 채널이 다른 거구나. 네. 그럼 저희 지금 몇 개의 채널에 나간 거죠? 아까 그 세 개. 세 개. 세 개. 와, 한 두 개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세 채널에서 동시에 시청하는 숫자가 얼마나 돼요? 아까 한 2,000명 정도. 5,000명? 평소에 그렇게. 네, 방송 아까. 와 왜냐면은 지금 이 시간이 평일 낮이에요. 네. 평일 낮에 5,000명이나 이 방송을 볼 정도라면은 周六日的话差不多1万名吧. 반명을 와. 봐요. 네, 보통. 중국에선 캐리와 같은 인터넷 스타를 가리켜 왕홍이라고 부릅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70% 이상이 왕홍을 통해 제품을 구매합니다. 제일 많이 팔아본 게 얼마나 팔아보셨어요? 上个月是夏天嘛，然后Sunclean一天卖了4000支吧。 와. 반상자.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왕홍 때문에 왕홍 경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왕홍들이 창출하는 경제 규모는 꾸준히 성장해 17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这个是什么？你好，我的名字叫颖儿，然后我在中国呢是一个美妆博主，然后我全网的粉丝呢有大概将近1000多万吧。这个呢是我们国货中非常出色的一个品牌 CK2，那我们就是处在一个就相当于大家的一个意见领袖，就会分享自己的一些经历，我的喜好给大家做一些参考，然后就可以帮助大家去寻找到自己想要的一些东西。
网红经济了，这个成为了一个行业链，这样子就不一样了。因为呢，它是能够真正能去带动起经济的，因为它可以体现了网红本身的一个价值，而且呢，正能量的网红，我觉得是大家的一个意见领袖，是一个榜样。因为我大学的时候是在哈尔滨念书，大学的时候是在打篮球，然后打篮球之后也实习做过体育老师，然后今年刚刚回到杭州1个月。因为我觉得人生中应该做一些自己喜欢的事情，还有如果太在意别人的想法，那就不是自己的人生。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왕홍은 약 2,300만 명. 颜色呢，其实呢，用在我们生活。 이들이 원하는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인정받고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我得到了看到我的视频，或者是听到了我在直播当中说的一些护肤技巧，让自己变得真正有自信了。我觉得我为很多人做了这样的事情，我觉得很开心，很幸福。 이제는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성공 방정식으로서 어떻게 보면 브랜드 포지셔닝과 킬러 컨텐츠를 통해서 팬덤을 만들어내는데요. 제가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브랜드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그 어떤 관점에서의 전문성입니다. 본인이 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성을 가졌을 때 브랜드 포지셔닝이 생기는 거고요. 또 킬러 컨텐츠라는 것은 결국은 문화 관점과 감성 공감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됐을 때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전문성과 문화 관점과 감성 공감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문화 창업 마케팅이라고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문화 창업 마케팅 역량으로서 어떻게 보면 문화의 관점과 그리고 이 마케팅을 위한 감성 공감과 개인 전문성 이런 분들이 결합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개인 퍼스널 브랜드를 통해서 나를 추종하는 팬덤이 생기고 그 팬덤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매출도 일어나고 또 본인의 어떻게 보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 미래의 어떤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성공 방정식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